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메인주가 콜로라도 주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에나 벨로즈 메인주 국무장관은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연방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입니다. 주 대법원이 주체가 됐던 콜로라도주와 달리 메인주는 주 당국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메인주 상급법원인 슈피리어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콜로라도주는 내년 1월 5일부터 제작에 들어가는 공화당 경선 투표 용지에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최종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박탈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내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80억 명을 넘길 것이라는 미국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인구는 총 7,500만 명이 증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통계청은 새해 첫날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1초마다 4.3명이 태어나고 2명이 사망해 총 인구 80억 명을 넘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인구는 올해 170만 명 증가해 새해 첫날을 기준으로 3억 3,58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구통계학자 윌리엄 프레이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0년대 10년간 미국의 인구 성장률은 4%를 밑돌며 미국 역사에서 인구 성장 속도가 가장 느린 10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출산과 사망, 이민자를 모두 고려했을 때 미국 인구는 24.2초마다 한 명씩 늘어날 것이라고 미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협상을 통한 종전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양보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와 워싱턴 주재 유럽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그동안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초점은 러시아에 완전히 승리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었지만 이제는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협상을 통한 종전은 결국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 의사를 갖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푸틴 대통령은 지금의 전선에서 전쟁을 멈출 용의가 있다면서도 1m도 후퇴할 의사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에서 본격적인 지상작전을 시작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 지구 전역에서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4만 6천 명이 머물고 있는 브레이지 난민촌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중부의 다른 도시나 남부 라파를 향해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N 인도주의 사무소는 라파에 약 10만 명의 이재민이 추가로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가자 전역은 이재민으로 넘치는 상황입니다. 주택과 식료품도 부족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건설적 대화를 바란다며 이 대표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간의 관심을 의식한 듯 면담에서 특검, 얘기 등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기보다 협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10분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내년 총선 규칙인 선거 제도에 대해
조속히 결정을 내리자는 대화를 나눴다고 양당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태영건설이 기업재 무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대시양으로 잘 알려진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업계 16위로 중견사입니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은 이사회를 열어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자산 매각 등 자구책에 나섰지만 채무를 모두 갚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후 폭풍이 건설업계를 덮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한국 시간 29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중학생 아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고 부인인 배우 전혜진 씨가 작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발인식엔 생전 고인과 친분이 깊었던 동료 배우들도 곁을 지켰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주말엔 일부 지역에서 비 내리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7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5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